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저 보고 있죠? 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잠을 줄여가면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선생님이 예배할 때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각자 예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 박수치고 노래 크게 부르고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합시다. 오, 스윙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합시다. 우리 혼자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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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선생님이 오늘 함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20명 조금 넘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예배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옆에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언니 오빠들을,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서로를 조금 더 잘 관찰하고 주변 친구들과 언니, 오빠, 형, 동생과 함께 잘 예배하고 잘 놀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로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의 기쁨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바뀌었죠? 당황했죠, 여러분. 제가 자리를 세팅했기 때문에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조금 글씨를 키웠습니다. 제목 먼저 시작. 즐거이 헌신한 자들의 연합. 네, 제목이 이렇고요. 오늘 말씀은 네 절이에요. 사사기 5장 1, 2절, 8, 9절 네 절인데 1절 저, 2절 여러분, 8절 저, 9절 여러분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떨 때냐면 물론 지금 어리지만 여러분 더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께 혼나던 그런 경험들. 지금도 어제도 혹시 부모님께 혼난 친구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언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이 났고 울면서 때로는 화내면서 그렇게 혼났고 죄송하다고 하자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던 그 경험. 다들 한 번 이상은 저마다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나중에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혼나고 그러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도 그렇죠? 모두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라는 성경의 책이에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도 이 우리가 부모님께 혼나던 그 경험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간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글자. 여호수아. 다시 한번. 모세의 후계자로서, 누구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다음 주가 이제 퀴즈니까. 사사기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가 이제 또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무엘이라고 들어봤죠. 사무엘의 때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언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누구까지? 사무엘까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야기 구조가 아주 쉽고 또 흥미로워요. 뭐냐면 아주 우리 혼났던 거랑 비슷해요. 시작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랑 아주 비슷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 뭐라 그랬죠? 가나안. 거꾸로 가면 안 나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개그를 이제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부모님께 혼나서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끊임없이 이방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아세라도 있고요, 바알도 있고요, 뭐 엘, 아니면 뭐 이런 신들 많이 있다 그랬죠. 가나안의 이방 신들, 그 신들을 섬겼고요. 또 가나안들의 여자들과 또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이게 민족들이 섞여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어요. 바라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자 하나님은 화가 나셨나 봐요. 자, 뭐를 저지르자? 범죄. 첫 번째 범죄예요.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 진노가 어떻게 됐냐? 이방 나라들의 압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되니까, 막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쨌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게 돼요. 우리처럼 말이죠. 회개하게 되니까, 뭐 그때는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에게 왕이 없던 시절이어서 사사기라는 책에는 누구들이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사사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사사기인데, 그 사사들, 그때마다 한 명 한 명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사사기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나음을 입었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사사, 다른 사사, 뭐 삼손 이런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구원을 해주시고 또 범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사가 있어요. 여자 사사인데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많이 들어봤죠? 여자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가 등장하는 본문에서도 동일한 사사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또 범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극심한 학대를 20년 동안이나 받게 하셨어요.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다 그랬죠. 이때 세우신 사사가 바로 여사사 드보라예요.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바락이라는 또 군대장과 함께 군사를 모집해서 기손 강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셔요. 무슨 강이라고요?
기손 강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셔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또 사사기 흐름을 다시 한번 이 좀 약간 도식화한다 그럴까요?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한번 요약하자면 처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그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이방 나라들의 압제. 다시 한번 분노래요. 죄송해요.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 그 진노가 어떤 모양으로? 이방 나라의 압제. 그 다음 뭐냐? 전쟁에 뭐가 포함되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시고 벌 주시고 회개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순환된다 하거든요. 사사기는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뭐 드보라도 있고요. 뭐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삼갈 이런 사사들이 전부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노래하여 이르되. 저도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특별히 노래 가사예요. 뭔가 약간 읽으실 때 뭐 시 같지 않았나요? 뭐 보면은 뭐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에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뭐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결국에는 노래 가사, 어떻게 보면 그 노래할 때 했던 그 가사란 말이에요. 특별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사입니다. 다음 2절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좀 어려워요. 안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누가 따라 나섰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자, 전쟁에 나가는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먼저 앞장을 섰고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어디에? 전쟁에.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전쟁, 기송강에서 이 전쟁은 왜 일어난 거라 그랬어요? 이들이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일어난 전쟁을 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다면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었어요. 왜? 이방 나라의 압제가 없었을 거니까.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찾아왔으니. 자, 왜 전쟁이 찾아왔대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새 신들을 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새 신들은 누구냐? 저번에 설명드렸죠. 가나안의 신들이 있었다고. 뭐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기로 택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신부들이 신랑 하나님을 냅두고 다른, 쉽게 말하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런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명령을 다 멸절시켜라, 다 그들을 정복해라,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켜라라고 하셨는데 순종 안 했다 그랬죠.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섞여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2절에서는 이 전쟁에 백성들이 기꺼이, 또 개역개정으로 보면 즐거이 헌신하여 자원했다고 나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겠어요? 전쟁에 자원한 것.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을 싸우는 걸로만 보지 말고 싸워야 된대 이런 말이 아니라 전쟁에 자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 그것도 어떻게? 기꺼이, 즐거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각 개인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헌신하도록 이끄시고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9절 자체만 보더라도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라는 표현은 한 개인을 말하는 단수의 표현이 아니죠. 복수 표현이잖아요. 여러 명이 모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 헌신한 자들이 연합할 때, 또 이렇게 헌신한 자들이 모일 때, 이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개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여자 사사 이름이 뭐라 그랬죠? 드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 자꾸 읽어야지 입에 익어요.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또 각 백성 각자 개인을 또 전쟁에 헌신하고 자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각 개인을 세워가십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공부 시간 아니에요. 국가의 3요소가 뭐 주권, 영토, 또 하나 뭐가 있죠? 주권, 영토. 국민, 맞아요. 국민이잖아요. 자, 그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나라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야 있겠지만 그 진짜 나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한 개인이에요. 나라라 함은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은 뭐예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각 개개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또 만들어 가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이 땅을 포함하지만 이 땅에 한정되지 않아요. 영토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각자 또 백성이지만 하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한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너무 쉽죠. 즐거이 헌신한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즐겁게 연합하기에 헌신해야겠죠. 즐겁게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꺼이 참여해야겠죠. 지금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방법은 단순히 드럼으로, 귀하지만 드럼으로만, 어떤 한 개인이 건반으로만, 어떤 한 개인이 싱어로만 섬기는 거를 떠나서 이 찬양팀도 모든 악기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이루어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청소년부는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누구는 드럼, 여기 맨 앞에 준석이 형아, 누구는 드럼, 누구는 베이스, 누구는 찬양 인도, 누구는 이 싱어, 누구는 건반, 또 누구는 기도, 누구는 헌금 위원, 이렇게 섬겨요. 누구는 또 예배자로, 또 누구는 온라인으로. 근데 이게 각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코로나가 좀 더 아삭아삭. 안 그래도 우리 사이 안 좋은데, 그치? 우리 옆에 한번 보라 그러면 안 보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사이 안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안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은 학년끼리도 많이 멀어진 게 사실이고, 우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주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옆에도 보고, 뭐 자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막 당황하라 한 게 아니라 서로 조금이라도 서로 쳐다보라고.
저만 쳐다보시지 마시고 잘생긴 거 아는데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서로 보라고. 여러분들 잘생긴 거 예쁘니까 서로 쳐다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옆에 친구가 없으면 우리 청소년부를 청소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죠.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한 개인을 보고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청소년부가 한 명만 있으면 청소년부라고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전 선생님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여기서 혼자서 막 저랑 승욱관 선생님도 선생님들이랑 정말 허공에 대고 설교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드리고 있고 이걸 하나님이 나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얼마나 기다리셨겠냐 말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래서 잠시 떨어뜨려 놓으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면 어떨까요? 또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금처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좀 기대하고 사모하면 어떨까요? 같이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전도사님만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만 찬양팀만 예배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온라인도 포함해서 한 자리가 없으면 이 공동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주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걸 좀 사모하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즐거이 기꺼이 예배드리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배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주님
주님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볼까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받으십니다. 예배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드린 헌금과 고백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입니다.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에 한 명 한 명이 없다면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중에서, 우리 공동체원 중에서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예배가 무너져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직접 다가가서 함께 예배드리자 초대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가득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일단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부 활동은 특별히 청소년을 바꾸는 시간, 청바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 빙고 게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다음은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6월 26일 다음 주에는 김혜령 친구, 7월 3일에는 도원우 친구, 7월 10일에는 임주희 친구, 7월 17일에는 신민준 친구, 7월 24일에는 이축복 친구가 대표 기자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헌금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수인, 지은유 친구가, 그리고 7월 3일에는 전우진, 주현우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 광고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는 마쳤고요. 2부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오늘 2부 활동 이름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부장 선생님 청바지 아니고요. 청바시. 여러분 새바시 알죠? 맞아요. 새바시 짝퉁입니다. 청소년을 바꾸는 시간인데 오늘 정말 좀 멀리서 귀한 분을 모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강사를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오실 건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돼요. 자, 준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청바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정도로 안 나오셔. 이렇게 진짜 귀한 분이라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자, 준비됐죠? 열화 같은 환호성과 박수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거예요. 자, 청바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후! 와! 네, 앞으로 계속. 와! 자,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민망한 입장은 얘기 안 하셨는데요.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를 아는 친구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같이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글씨가 좀 네, 저는 박성수 선생님이에요. 저는 이제 9년 전, 약 10년 전에 여기 딱 이 자리에서 항상 고2 때부터 청년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으로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청소년부 선생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때 하다가 이제 제가 중2 여자반을 맡았었는데 그때 지금 고3 여자반이 있는 이렇게 이제 있어서 아마 선생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3년 전에는 이제
미국이랑 스페인에 교환학생을 한 학기씩 학교 다닐 때 다녀왔었고요. 그러고 이제 재작년이죠.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나서 4학년 때는 이제 스마트스토어라는 혼자 이제 개인 온라인 창업도 같이 하고 개발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IT 스타트업 회사에서 웹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가 지금 많은데 이제 차차 사진이랑 같이 좀 천천히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 고2 때 여름 수련회예요. 여기 저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겠죠. 저는 여기 지금 고3 때다. 고3 때 제가 공부하겠다고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3월 달에. 그래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세 번째가 저거든요. 와, 아무튼 그때 네 아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뭐 저도 똑같이 야자했고 뭐 여름 방학 때 이제 고3 때는 뭐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사실 피곤할 때도 많았고 뭐 시험 준비 뭐 그런 거 하면 부담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사진, 옛날 사진을 보면 네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이때를 아는 친구는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그 지금 요 자리에 아마 아무도 안 계셔서 강원식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강원식 전도사님 때였으니까 아무튼 10년 전입니다. 네, 옛날 얘기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 때예요. 그때 와 누군지 모르겠죠. 와 아무튼 저희 이제 그 여름 수련회 때 같이 갔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 찬호 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서 아직 선생님으로 왔고, 아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거 오른쪽 아래는 우리 이제 제가 중2반 맡았을 때 선생님 했을 때 네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청소년부 선생님을 거치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찬호 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교환학생 활동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던 거, 그거에 대해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처음에 왜 교환학생을 계속 가고 싶었냐면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 정말 9시 아침 8시에 학교 나와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야자하는데 너무 저는 이제 답답했던 거예요. 뭐 독서실 아니면 학교 수업하는데 밖에 나가고 싶고 뭐 뮤지컬 같은 활동도 해보고 싶고 그러는데 학교를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 답답함이 점점 커지면서 아 나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영어를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도 있었지만 일단 순수한 그런 호기심 때문에 교환학생을 가게 됐던 것 같고 일단 뭐 좀 궁금해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교환학생인데 크게 대학교에서 이제 준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대학교였는데 각각 학교별로 아주대학교를 예로 들면 아주대학교랑 미국의 어떤 학교랑 이제 결연을 맺어서 1대1로 결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너희 학교한테 한 명 보내줄 테니까 너희 학교도 우리한테 한 명 보내라 라고 1대1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교환학생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갔었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교환학생을 가려고 지원할 때 준비하는 거는 영어 뭐 토익 토플 점수랑 이제 대학교에서 학교 성적 학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주로 같이 준비해서 했는데 뭐 그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네, 아마 또 학교마다 다 달라서 그거를 자세하게 뭐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특히 미국에서랑 전 주로 이제 미국에 다녔어서 미국에서랑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미리 잠깐 설명을 먼저 해주고 이제 제 사진들이랑 뭐 경험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차로 5시간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집에서 학교로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그 학교 마을이 있어서 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기숙사에 살고 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사를 온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뭐랄까 뭐 문화적인 차이,
뭐 너도 집에 가니까 나도 집에 갈 거고 뭐 봄방학 때는 여름방학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다 그래서 독립을 하는 것 같아요. 뭐 20살 지나면서 독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멀리 학교를 이사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 친구들이 가족들이랑 보낸 시간이 아니라 다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니까 거기서부터 저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같이 사진이랑 볼까요? 그래서 저 왼쪽 이 친구가 논란이란 친구인데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는 아니고 저희는 화장실 메이트였는데 이게 방이 각각 쓰는데 화장실만 문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반대편에 화장실 문이 있거든요. 이거 잠글 수 있어요. 딱 잠그고 저는 화장실을 쓰고 이제 열고 나가면 그 친구는 이제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그걸 안 쓰고 있다. 그럼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친구랑 인사할 때 화장실 문 열고 서로 안녕하고 인사했거든요. 뭐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참 좋은 친구였고 사실 이 친구도 이제 크리스천이어서 같이 이 친구 학교 교회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났던 게 오른쪽이 사진들이에요. 뭐 우리로 따지면 반 친구들? 거기는 빌리지라고 했는데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였고 이때 이제 이스터 기간이었어서 잠깐 이스터가 한국말로 뭐였지? 부활절이요. 네. 부활 진짜 아닙니다. 네. 부활절을 좀 크게 했어서 그때 만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정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 룸메이트랑 같이 같이 금식도 정말 오랜만에 같이 금식 기도를 해볼 때도 있고 뭐 아침마다 이번 한 달은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1시간씩만 읽자 같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어떠겠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같이 만나고 지냈었고 왼쪽 아래는 이제 톰이라는 친구는 제가 주로 같이 운동하고 이제 홍콩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보통 가면 이제 같이 모여 있어요. 그 교환학생들만 모여서 교육을 한번 해요. 뭐 여기는 이런 거는 해도 된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뭐 학교는 여기 있고 학교 밖에 나가는 건 이렇다. 좀 교육 같은 걸 할 때 만나니까 그렇게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한번 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어를 우리는 해외를 나가본 적도 없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냐. 그게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빌리지 친구들 만날 때 첫 한 달은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말은 하는데 한 30%? 40%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뭐 정말 자기들이 편한 말을 쓰는 거예요. 빠르고. 그래도 좀 같이 좀 억지로 한국 친구들은 사실 아예 안 지냈고 이 빌리지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 교환학생 친구들 위주로 지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듣기는. 그리고 학교 수업도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대학교에 가면 100% 영어 수업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청해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전공인데 뭐 여기는 100% 영어로 한다. 뭐 영어 외국인 교수님일 때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 교수님인데 이제 그냥 영어로 100% 하는 수업들인데요. 사실 저는 나중에 이제 교환학생의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100% 영어 수업을 한국에서 먼저 들어보아라. 한 학기당 한 번씩 들어보아라라고 저는 강하게 추천을 해요. 사실 그 수업들이 해외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들이 듣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하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만큼은 저도 교환학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외국인이고 다 영어로 수업하고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저는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미국 갔을 때 이게 그냥 그거예요. 정말 딱 똑같았어요. 뭐 어차피 영어로 다 하고 다 교환학생 친구들 모여 있고 아니면 현지인들 조금 모여 있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특히 대학교 다닐 때 그 분위기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뭐 물론 저도 교환학생 가서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는 최소한의 수업만 듣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다니고 최대한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특히 정말 감사하게 저는 학교 그 빌리지라는 그 반이죠. 그 친구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저희를 데리고 항상 어디를 갔거든요. 뭐 같이 그림 그리기를 할 때도 있고 같이 뭐 산 트레킹을 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쭉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저한테 너무 귀하고 좋았어요.
그랬고 이톰이라는 친구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식사도 많이 하고 그랬어서 뭐 여러분이 이제 아직 뭐 생각만 해보고 아직 뭐 지원을 하진 않지만 난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 강하게 뭐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한 학기 뭐 1년 다녀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도 언제든지 다시 가고 싶고 다른 교환학교를 다녀온 친구들도 뭐 한 명도 나는 갔다 와서 너무 싫었다라는 하는 친구 한 명도 저는 뭐 열 몇 명 넘게 들어서도 못 들었어서요. 네, 미국은 그랬고요. 이제 다음 걸 한번 봐볼까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지금도 만나고 있고 제가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할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아마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가족들이랑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 특히 좀 자주 오갔어요. 미국에 왔다 갔다 이 가족들이랑 같이 오래 지낼 때 가족 집에서 주로 지냈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조금 네 부끄럽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아마야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다음 주에 다시 미국에 가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게 네 이제 조금씩 저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미국으로 넘어갈 정말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뭐 보여드렸어요. 네, 그랬어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어도비 아세요? 어도비 뭐 일러스트레이트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3일짜리 프로젝트인데 첫날에는 이제 가르쳐줘요. 이 어도비 XD라는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둘째 날에는 팀 조 3명을 짜서 그 앱을 디자인을 우리가 직접 하고 셋째 날에 저렇게 발표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하기 싫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할게라고 뭐 어차피 경험이니까 내가 할게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장소인 줄 몰랐던 거죠. 이게 진짜로 여기 여러분 몰라겠어요. 지금 작아 보이는지 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 2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인터스텔라 영화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 다 둘러싸여 있어요. 위에 스크린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때가 저한테 큰 자신감을 줬던 것 같아요. 아, 영어로 얘기를 해도 다들 잘 알아듣고 내가 영어를 못해도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자신감을 크게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거 마치고 나서 다른 친구들도 너무 뭐 잘했다고 듣기 잘 설명도 잘 듣고 그랬다고 해서 사실 뭐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뭐 어려운 영어를 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한국말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어휘를 써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 전달하는 게 한국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영어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쉬운 얘기를 쓰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잠깐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는 다음 사진은 이제 미국이 끝나고 스페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스페인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네 보여주세요. 네,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미국 갔다 오더니 저도 이제 살짝 변한 거죠. 이제 뭐 밖에서 그냥 이런 거 나시티 입고 다니고 머리 그냥 이렇게 묶기도 했어요. 기억나나요? 저 머리 묶은 거? 예, 머리 이렇게 번으로 묶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찬호 쌤도 참 이때는 좀 젊죠, 괜찮죠? 그리고 스페인 교환학생 갈 때 미국에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어서 저도 뭐 공장에서 일을 한 3개월 여름 방학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저도 공장 일은 처음 해봤었거든요. 그때는 뭐 무슨 태양열을 조립하는 기계였는데 처음에는 내가 공장 일까지 하게 되네라고 했는데 지금 해보면 내가 자립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라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스페인으로. 근데 넘어갔더니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돈을 모은다 해도 가서 너무 정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스페인에서 밥을 잘 못 먹기도 하고 집 구하는 것도 월세가 여기는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15만 원짜리 열쇠 방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저 있고 오른쪽에 두 친구가 이제 미겔이랑 알렉스라는 제 룸메이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현지인 친구들이고 사실 이때 저도 스페인도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한 2년쯤 전에 군대 있을 때 스페인어를 혼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 현지에 나가서 현지 언어로 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처음엔 그냥 아시아 좀 아시아인이면 스페인어를 못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다가 올라 한번 하면 이제 올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못 알아듣고 에?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태도가 다른 게 많이 느껴져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 현지인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참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이제 여자인 친구랑 다른 남자인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의 친구여서 그냥 초대해서 같이 저녁 만들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마타로라는 도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갈 수 있었던 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예술 건축적인 면이나 그런 거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봤을 때 정말 저도 건물을 보고 와 하는 거는 처음 가서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도 그렇고 친구들도 참 또 미국이랑은 많이 성격이 달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이 나는 거는 수업이 이게 중간에 뜨거든요. 한 수업에 2시간씩인데 그럼 2시간이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변가 학교여가지고 점심시간에 비면 그냥 점심을 사서 샌드위치를 사서 2시간 동안 비는 친구들끼리 나가서 해변가에서 그냥 뭐 물놀이 하다가 뭐 점심 먹다가 들어가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미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건 좋았습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다른 사진도 같이 보면 이제 미국에서 어도비가 있었다면 여기 스페인에서는 OTSWC라는 저도 뭐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이게 뭐 가서 제가 강연을 했던 건 아니고 가서는 여기는 이제 무슨 사업 박람회 이제 우리 코엑스죠. 코엑스 가면 이제 무슨 기업 박람회 그런 거 가잖아요. 저도 그래서 친구들끼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바르셀로나면 그래도 큰 도시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좀 도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것들도 많았고 정말 신기한 경험들도 많았어요. 그 뒤에 이제 직후에 바로 저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을 해서 4학년 1학기 때는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저도 들었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온라인 이제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를 저도 어머니가 하셨었는데 저도 그냥 제 걸 한번 만들었었어요. 저는 캠핑용품을 판매를 했었다가 정말 운이 좋게 사실 잘 됐었어요. 평소 뭐 알바로보다는 더 벌 수 있는 거를 잠시 정말 운이 좋게 겪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게 일에 대해 저도 처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학교가 끝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 어디 직장에 취업하는 것만 저는 일을 하는 거고 내 돈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꼭 직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내 평소 경제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 이게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일단 회사의 일이란 걸 하는데 내가 내 일을 직접 만들어서 한다는 게 정말 새로운 의미였어요. 이가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정말 나에게 피드백이 온다라는 거를 처음 경험해봤던 거라서 뭐 물론 창업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 이게 부담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가 주로 됐던 게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었어요. 무슨 가족들끼리 어떤 소통하는 앱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면 제가 가장 필요했던 게 사실 개발을 했어야 됐던 거죠. 프로그래밍. 근데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개발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잘 맞아. 물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혼자 된 개발 공부를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고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더 기술을 배우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에는 오히려 좀 회사 내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취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게 된 그런 연유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었지만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번 주에 저희 주혜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조금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걸 하고 나니까 내가 특히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생활해 본 거랑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달랐냐 하면 꼭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그려주는 미래가 나의 미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직접 말하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는 게 다 그 사람들의 미래지 나의 미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여러분 친구들도 같이 이런 오픈된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같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온전히 혼자서 개발처럼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거 저는 이제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성장에 대해 비유를 할 때 이제 나무가 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조금 이제 좀 빈약해 보일 수 있지만 나무는 어디에 심어도 계속 자라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상한 것을 맺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적당한 비가 오거나 토양이 좋은 거는 사실 그 우리가 심긴 그 토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게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하고 덜 잘하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저는 우리의 공동체 그 화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우리 나무가 옮겨지기도 하거든요. 분갈이를 하거든요. 저는 잠시 외국에 뭐 기회가 되어서 나갔던 거고 여러분이라고 해서 꼭 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학교 다른 친구들 교회 이 분갈이를 하고 나무를 옮기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 나무를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떨어뜨리고 그 토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번 심기는 곳은 어차피 분갈이는 계속 바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부 나중에 청년부 지금 중학교지만 고등학교 그리고 다른 친구들 계속 분갈이는 여러분들이 옮겨질 거고 그때 성장하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져도 우리가 이미 뿌리 내렸던 씨앗과 열매는 그 공동체에 남겨진 채로 우리는 떠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남기고 떠날 것인가 같이 자랄 때는 어떤 양분을 남길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실 내가 열매가 심긴다 안 심긴다로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열매를 심고 말은 하지만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온전히 개인적인 나에 대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먼저 이야기를 종료를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전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가 사실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 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건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고 믿지 않는 거에는 우리의 각각의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체로도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의 생각은 저는 여러분 각각의 판단과 스스로 계속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같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같이 저희 선생님들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고 싶고 이번 이제 특히 여름 수련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새로운 양분, 새로운 비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간단하게 마쳤고요. 우리 이제 Q&A 시간을 만들었는데 혹시 교환학생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일은 어땠는지 그런 거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나요? 네. 네, 토익 그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 대학마다 다른데 그 미국 아메리카 쪽에는 토플을 봐요. 토플은 이제 토익은 듣기 읽기만인데 그 토플은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보통 한 70점, 최소 70점에서 80점을 이상으로 120점 만점에 70점에서 80점 이상을 이제 받고 있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럽 학교 쪽이랑 아시아 쪽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쪽은 토익은 지금 한 제 기억으로는 700점에서 높은 데는 800점 이상으로 왔을 때 이제 지원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학점이랑 같이 이렇게 뭐 반반을 합친다든지 면접 점수를 합친다든지 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없나요? 저는 3학년 때 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갔는데 교환학생 신청은 보통 1년 전에 해요. 2학기 전에 신청을 하고 뭐 한 학기 전에는 좀 급하게 신청한 데도 있는데 보통은 2학기 전에 제가 3학년에 갔으니까 전 2학년에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미리 그때 뭐 학교 모집이 나오면 보고 사실 학교마다 이 결연을 맺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 많이 결연을 맺어놓은 학교도 있고 좀 수가 적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웬만하면 가고 싶은 친구들은 다 거의 다 보내주는 분위기라서 어떤 학교든지 그래서 마음만 있다면 정말 저는 가는 거를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있나요? 네. 아이고. 네 일단 네. 좀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행정학과 네. 네? 네. 그래서 뭐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개발자가 뭐 많이 늘어난다든지 저도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저는 이제 행정학과 통계학에 관심이 있어서 통계학도 사실 코딩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넘어갔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통계학이랑 웹 서비스 프로그래밍은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재밌었어요. 내 생각을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지금 회사에서도 한 달 반 만에 생각만 해놨던 디자인을 실제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제 다 접속하고 다 서비스 쓸 수 있어요. 그런 거가 너무 좀 뿌듯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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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문과였어요. 저도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뭐 진짜 수학 때문에 울 때도 있었고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네 수학 뭐 물론 문과 이과라도 하지만 저는 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저도 나는 행정학과니까 코딩은 안 돼라는 생각을 했던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한 3학년까지 그랬는데 그런 뭐랄까 부정적인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면 뭐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고 싶어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틀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만들었던 틀
생각보다 내가 만들었던 틀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만든 틀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계속 듣습니다. 지금 IT 회사를 뭐 취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직접 갔을 때도 아니 근데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 조금 이제 무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와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를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일을 잘하고 있냐만 집중하지 뭐 그 사람의 과거는 과거인 거고 그래서 지금 내 일을 내가 잘하고 있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나는 확실히 잡고 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가서 흔들리니까요. 답변이 좀 잘 되었을까요? 네. 질문 한 분 아니면 두 분만 더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그럼 없다면 이제 그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좋고 전사님 통해서도 꼭 저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도 다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잘생기셨죠? 다시 한번 박수 뜨거운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건 아니면 선생님한테건 제가 연락처도 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꼭 물어보시고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성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우리가 들어왔던 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과 방향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친구들 지낼 때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을 섬기고 또 선생님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시기 전에 일어나시면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만 같이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